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Traversable One More Dynamics on the Computer Processor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조금씩 하려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큰 그림을 하나씩 짓고 넘어가면 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연결이 유실을 해서요. 네. 아, 네, 지난번에 제가 SYK 모델, 4치대V의 기타 F 모델을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SYK 모델은 일단 어떤 마이너나 퍼미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큐빗들, N개의 큐빗 모델들이 어떤 이런 랜덤 인터랙션으로 이제 서로 인터랙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는 그냥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셔도, 예, 지난번 말씀했지만, 이거, 조르단 위그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 마이오나 프로미언, 이 카이가, 그 파울리 매트릭스들의 어떤 프로덕트로 잘 표현되고,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간단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된 걸 잠시 언급할 텐데요. 예, 이 모델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건, 뭐, 컨덴스 메타에서는 넌폼을 일으키던 혹은 스트레인지 메타의 모델이기도 했고, 뭔가 스텝맥에서 관심이 있었던 건, 뭐, 퀀텀 케이오스, 뭐, 맥시말리 케이오틱 모델로서 관심이 많았고요. 저희, 그래버티에서는 이제 블랙홀에 대응하는 이 토이 모델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홀로그라픽 듀얼이라고 저희는 이제 쓰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블랙홀을 기술하는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논문에서 이런 좋은 모델인데 그러면 이 모델이 이제 큐빅 모델로서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 이걸 모델을 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냐, 어떤 방법론적 문제가 있었냐,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일단 어떤 물리적인, 구체적인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 블랙홀이라는 을 기술한 재미난 모형인데 그것을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단지 어떤 기술적인 면을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오늘 할 이 논문은 이런 그냥 단순히 그거를 어떤 퀀텀 컴퓨터에 어떻게 구현하냐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자, 우리가 이걸 구현이 가능했다면 어떤 물리적인 문제를 퀀텀 컴퓨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을 하려면 일단 배경 지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가장 최소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이론적인 부분도 어떤 논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양자 중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늘 얘기한 걸 보면 뭔가 이상한 허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마치 스무스한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좀 거짓말도 좀 섞어서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어떤 어떤 피지컬 문제를 물어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컴퓨터 컴퓨터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퀀텀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계산 자체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테크닉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저희 스터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배워야 되지만은, 정말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논문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간단한 어떤 우리가 잘 알려진 기술들로 를 조합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써서 양자 중력 혹은 블랙홀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냐,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라는 데서 좀 포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블랙홀과 웜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 이제 웜홀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블랙홀 안쪽
블랙홀이 있으면은 그 블랙홀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다른 우주를 시켜주는 이제 웜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어, 이걸 보통 우리가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예를 들어, 이터널 블랙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터널 블랙홀이 이제 저희가 그 지오메트리 맥시멀리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 하면은 이제 단순히 블랙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 그 양쪽에 블랙홀이 있지만 그 양쪽 우주가 블랙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블랙홀 내부에서 이제 두 우주 어떤 예를 들어 관찰자가 한 우주에서 블랙홀로 점프하고 다른 우주에서 점프했을 때 안쪽에서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이게 유명한 그건데요. ER 이꼴 EPR이라는 이제 어떤 컨젝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웜홀,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 같은 이 웜홀이 뭐랑 같냐면 이제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그 한 우주와 여기 우주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우주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두 우주가 이 EPR표로 맥시멀리 인탱글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굉장히 간략하게 말해서 그게 이제 ER 이꼴 EPR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ER 웜홀로 연결된 우주가 있는 것이라면 이제 대응하는 어떤 저희는 이제 보통 홀로그라피라고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양자 서킷이라든지 어떤 모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양자의 모형이 있으면 이것을 그 웜홀이 의미하는 바는 두 양 시스템이 그냥 맥시멀리 인탱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좀 더 정말 단순화시키자면 이 우주가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 유니버스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웜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버티에서 뜻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어떤 퀀텀 시스템이 있고 두 개가 맥시멀리 인탱글 돼 있다. 저희가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EPR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웜홀이 있으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웜홀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이 블랙홀, 그러니까 웜홀이 제가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블랙홀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웜홀은 트래블 이걸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어,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아마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블랙홀이 펜로즈 다이어그램이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타임 방향이고 이게 뭐 스페이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45도 방향이 빛의 속도 방향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 말은 최대한 해봤자 45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 요게 블랙홀의 호라이즌입니다. 지평선이고 이 안쪽은 블랙홀 내부. 이거는 외부, 이것도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블랙 그 우주가 있고 왼쪽 삼각형은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는 우주와 다른 우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알다시피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45도로밖에 최대한 이동할 수 없는데 45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각도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요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나오려면 45도보다 더 낮은 각도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블랙홀 밖에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오른쪽 라이트에서 레프트로는 절대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트래버서블 하지 않다는 거고 사실 이게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사실 양자 정보 관점에서도 이게 불가능한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어, 양자 정보랑 관련된 그 에너지 컨디션이 있거든요. 널 에너지 컨디션이 있는데 그 조건 때문에 또 세이버스업을 하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웜홀 중에 트래버스업을 하는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여행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 모티베이션에 시간은 좀 많이 썼긴 한데요. 그래도 좀 이해를 어떤 이 논문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모티베이션을 일단 좀 필요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블랙홀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가 이제 블랙홀 펜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여기서 어떤 쇼크웨이브를 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 무거운 파티클 같은 거, 물체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속도로 쭉 던졌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거운 물체가 가다가 블랙홀 지평선을 지나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블랙홀의 질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체라면 이 블랙홀이 커지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호라이즌이나 이렇게 가져볼까요? 물체가 들어가면서 이 지평선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공상과학, 항상 저희 이론은 이제 공상과학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 에너지가 파지티브한 걸, 매스가 파지티브한 걸 던지만 존재하는데 그냥 공상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네가티브 에너지를 쏘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티브 에너지는 일종의 GR 쪽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지티브 에너지를 했으면 에너지 질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호라이즌이 늘어나는데, 네가티브 에너지를 하면 줄어들겠죠. 이게 지평선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이 파티클이 네가티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꼴이 지금 약간 그리기가 쉽지 않지만, 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시프트 하게 됩니다. 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지평. 그러면 여기가 웜홀이 중간에 열린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 혹은 점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타서 왼쪽 우주에서 오른쪽 우주로 갈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트래버서블 웜홀의 어떤 시작점입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네가티브 에너지를 쏘아서 이 웜홀을 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트래버서블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이걸 더 이게 사실 좀 더 맞는 펜로즈 다이어그램인데, 네가티브 에너지 쇼크를 쏘면은, 이거를 약간 시프트를 시켜서, 이게 같은 건데, 이제 저희 초록색이 이렇게 가면서, 예, 요렇게 꺾인다라고 이제 같은 그림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걸 오른쪽을 더 프리퍼라는 쪽 하긴 하는데, 아마 왼쪽이 이제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이해를 하시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일단 네가티브 에너지를 쏘으면은 뭔가 그 웜홀이 벌려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트래버서블 할 수 있다. 여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SYK 모델이나 그런 어떤 퀀텀 시스템이 이런 블랙홀을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퀀텀 시스템에서 이러한 트래버서블을 할 수 있는
어떤 웜홀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한 거죠.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치팅을 좀 많이 할 테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저희가 이제 블랙홀을 모델링을 한다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퀀텀 서킷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살고 바운더리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통 홀로그라피라는 말인데요. 즉 이런 벌크에 있는 그래비티 시스템이 여기 바운더리 오른쪽 여기 초록색 바운더리와 왼쪽 초록색 바운더리에 살고 있는 어떤 양자역학적 혹은 양자 매니바디 시스템으로 기술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SYK 모델들이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홀로그라피라는 것이 모델이거든요. 홀로그라피 말 그대로, 홀로그라피라는 말이 그대로 어떤 예를 들어 4차원의 중력 현상이 바운다리에 있는 3차원의 어떤 양자역학 모델로 기술이 된다라는 걸 쉽게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블랙홀이 양쪽 두 우주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 양쪽 각각의 우주는 이 SYK 각각 모델로 이제 기술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SYK 모델들이 이런 왼쪽과 오른쪽의 블랙홀을 기술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 논문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제안한 게,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인터랙션이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블랙홀이라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익스프리시트한 인터랙션을 켜주는 것이 이런 트래버서블한 어떤 웜홀을 오픈업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장에서 좀 더 명확해지실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블랙홀을 잊어버리시고 어떤 문제냐면, 자, SYK 모델이 그냥 똑같은 모델을, 그러니까 더블링 시킨 거죠. 더블링을 시킨 모델이 있고 거기에서 레프트와 라이트의 어떤 펄미온들 혹은 뭐 큐빗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것들의 인터랙션을 넣어준 것이 이제 이 트래버스 웜홀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그냥 보통의 블랙홀, 투사이디드 블랙홀이라고 그냥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인터랙션 텀이 어, 트래버서블 하게 만들어주는 인터랙션이다. 혹은 쇼크웨이브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 커플링 콘스탄트인데요. 이 커플링 콘스탄트가 파지티브이냐 네가티브냐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컨벤션에 따라 좀 다른데, 이쪽에 따르면 어, 이 커플링 콘스탄트 뮤가 네가티브이면 이게 네가티브 에너지 쇼크이 돼서, 그러면 네가티브 에너지 쇼크이면 요것처럼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따로 맥글로 할 텐데 잠시만요. 그렇죠. 네, 통과가 되는 거고, 뮤, 이거 하이포입니다. 파지티브입니다. 뮤가 파지티브이면은 이것처럼 파지티브 에너지 쇼크에 해당돼서,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나서 이 한쪽의 인포메이션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블랙홀 싱귤라리티입니다. 특이점.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 다른 우주인데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싱귤라리티에 그냥 멈추니까. 이쪽은 바운다리 쪽에 갔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중력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중력 입장에서는 통과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보통 블랙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데 이런 네거티브 쇼크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 이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 해밀토니아 입장에서는 자, 두 퀀텀 시스템이 있죠. 두 사이에 인터랙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 혹은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전달되지 않는 게 사실 더 놀랍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테지만 어떤 이런 커플링 콘스턴트의 그 파지티브냐 네가티브냐에 따라 뭔가 시스템의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옵저버블의 어시메트리가 있는 걸 이제 확인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트래버서블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주요한 어떤 어, 옵저버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트래버서블하고 이건 트래버. 자, 이 오늘 할 모형들의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 논문들이 그냥 단순히 한 테크닉만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부분이 굉장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타임 이볼루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어, 지난번 지난번에 했던 방법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테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고요.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 저희가 어떤 아무 스테이트로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퀀텀 컴퓨터일 때 저희가 어떤 블랙홀을 상징한 그 표현하는 어떤 특정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게 TFD, 서머필드 뭐 오리지널하게는 서머필드 다이나믹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요즘 뭐 서머필드 더블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언급만 하는 정도로 이제 할 거고요. 이 스왑 오퍼레이터, 이쪽에서 이제 스왑 오퍼레이터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기초 시간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공부도 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랙션 파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 상황이냐, 뭐 이터널이냐, 뭐 그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두 개는 안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옵저버블. 어떤 걸 계산할 것이냐, 무엇을 매저할 거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라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타임 이볼루션, 특히 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한 가지 좀 루폴이긴 합니다. 이 논문의 루폴이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죠. 자, SYK 모델들은 여기 마이오라나 펄미언들이 있고, 마이오라나 펄미언들은 어떤 파울리 매트릭스들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각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 하나는 여기에 따라 다양한 게 있고 그것의 프로덕트고 이건 랜덤 커플링 콘스탄트입니다. 그리고 I, J, K, L은 1부터 N까지 가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N to the fourth만큼의 텀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e to the I, T, H를 해서 트로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퀀텀 컴퓨터에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하면은 텀도 많고 그것을 익스포넨셜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타임 이볼루션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떤 코스트가 들겠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시간 때는 그냥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퀀텀 서킷에서 엄청난 많은 계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퀀텀 컴퓨터랑 상관없이 처음에 나왔던 게 스파르스 XYK라는 모델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건 조금 넘어서더라도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이 JIJK라는 게 어떤 랜덤 넘버인데 모든 IJKL에 대해서 특히 JKL에 대해서 이것들이 논제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를 텐서지만 일종의 매트릭스처럼 생각하면 이 각각 컴포넌트가 전부 다 논제로인 거죠. 특히 이게 안티시메트릭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전부 다 모든 매트릭스가 풀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코스트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좀 이 커플링 콘스탄트들이 몇 개만 논제로 있게 이면서도 SYK 혹은 블랙홀의 피직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커플링 콘스탄트가 스파르스 하더라도 캡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어떤 그런 모델들이 제안됐고, 뉴메리컬하게는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도 이 모든 JIJK가 논제로인 게 아니라 특정 것만 논제로이면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리지널 스파르스 SYK는 특정 어떤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스파르스하게 만들 거냐는 이제 특정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방법론은 뭐냐면 이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하는데, 특히 그쪽에서 말하는 건 머신러닝을 썼다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써서 이 코에피션트들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나중에 설명할 어떤 옵저버블들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로스 펑션이 이제 우리가 트래버서블,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어떤 특정량이 가장 맥시멈 되도록 이제 그 로스 펑션을 잡아서 이것들을 결정한 겁니다. 오늘은 잘 얘기 안 할 테지만 여기서 또 비판점이 많고요. 너무 간단하다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그 상황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시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고, 그냥 이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판단하시고 하면 됩니다. 즉, 이게 그 텀들의 개수가 오더 n to the fourth에서 오더 n 정도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굉장히 작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n 이꼴 아마 8 정도 될 건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숫자를 줄인 거죠. 텀들의 숫자를. 그러면 그만큼 타임 이볼루션을 굉장히 계산하기 쉽게끔 이제 일단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사용하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블랙홀은 저희 입장에서는 썰말 스테이트입니다. 저희가 보통, 캐노니컬 앙상블을 하잖아요. 템퍼리처가 픽스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썰말 스테이트라고 이제 블랙홀이 생각을 하고, 그 썰말 스테이트를 우리가 보통 이제 양자 정보 시간에 보면 이제 퓨리파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썰말 스테이트를 특정한 방법으로 퓨리파이를 한 게 이 털모필드 더블이라고, 혹은 요즘은 더블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있다고 더블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리지널 컨텍스트 앤 다이나믹스가 맞고요. 그러면 이게 E는 뭐냐?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입니다.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이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L 시스템과 R 시스템이 있고, 그것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고, 이런 특정 조합으로 이거는 파티션 펑션이고요. 만든 이제 그 썰말 스테이트를 특정 방법으로 퓨리파이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사실 이 부분에도 저번에 관심이 있다고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퀀텀 컴퓨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 굉장히 많겠죠. 만약에 저희가 이 스테이트를 하나하나 다 안다면, 클래시컬하게 이제 하나하나 다 알고 그것을 어떻게 넣느냐 할 수도 있겠죠. 계속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이런 스테이트를 알고 그걸 넣는 방법 말고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관심 있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쓴 것은 이 부분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는데요.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레프트 해밀토니안과 라이트 해밀토니안, 그리고 그 사이에 인터랙션을 넣어서 이것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특히 SYK 모델 아마 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모델에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것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으면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런 썰말 스테이트를 미믹한다. 라는 좀 특이한 게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왜 썰말 스테이트냐? 그럼 템퍼레처는 어디서 나오냐? 이 템퍼레처는 이 커플링 콘스탄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 그런 게 나오고, 이게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관련 쉽게, 그냥 단순히 이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트리비얼한 스테이트먼트는 아니고요. 굉장히 논 트리비얼한 스테이트먼트고요. 뉴메리컬하게 서머필 더블과 거의 99%로 일치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편한 감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이게 페이즈 트랜지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림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트래버스를 하냐, 아니면 이렇게 디스커넥트 돼 있냐, 뭐 이거 그림을, 이게 모몰이 커넥트 돼 있냐, 디스커넥트 돼 있냐, 그 등등의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항상 성립되는지가 의문이라서,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솔버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아서 이 스몰 빌더블을 이제 그 셋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옵저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초 시간 때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기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L과 R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끝 부분.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큐비스 스왑 오퍼레이터에서 블랙홀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지금 막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 계산하려는 게 뭐냐? 여기 P, 레프트와 라이트에 있는 어떤 그 두 개의 서브 시스템들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얼마나 쉐어하냐?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즉, PT라고 하는 건 여기 양쪽 끝, 혹은 L과 R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은 한데 정확히는 T인데요. 두 개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 각각의 텀들은 이제 본 노이만 엔트로피죠. P 서브 시스템의 폰 노이만 엔트로피, T 시스템의 폰 노이만 엔트로피, 그리고 PT 시스템 합친 것의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여기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스터디 그룹에 오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연구해보고 싶었던 부분야가 이제 오늘 두 개 다 나왔는데요. 썰말 스테이트와 이제 엔트로피를 어떻게 매주할 거냐. 그 두 부분인데 사실 이 퀀터티를 매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렉트 매저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 퀀텀 컴퓨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 다른 어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등등해서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그 때문인데요. 로우란 게 일종의 오퍼레이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덴시티 오퍼레이터인데 보통 오퍼레이터들의 로그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희가 당연히 다이고널라이즈 하려면은 다이고널 엘레멘트의 로그를 취하면 쉽지만 저희가 다이고널을 항상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폰노이만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노이만 엔트로피는 계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레니 엔트로피를 보통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여쭤보셨는데 이제 로우 투 더 n을 해서 마이너스 n 있고 그리고 이걸 계산해서 예를 들어 n에 대해 데리버티브를 하든지 아니면 뭐 n을 1로 보내는 리밋을 취하든지 등등을 해서 그러면 좀 다르겠죠? 네. 그렇게 아날리틱하게 하면 이게 폰노이만 엔트로피로 가게 됩니다. n을 1로
되면서 뭐 마이너스 1을 하든지 제가 아니면 n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하든지 가게 되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폰노이만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신 이그 레니 엔트로피를 구하고 특히 이 레니 엔트로피의 n이 커지면 n이 뜻하는 건 어떤 시스템을 얼마나 더블링 하냐의 문제랑 관계이기 때문에 레니 2를 많이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계산하려는 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했지만 레니 2 엔트로피고요. 레니 투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원래 첫 번째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 논문이 아니라 사실 두 번째 논문이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압 오퍼레이터라는 것에서 다음에 제가 이거 시간이 있으면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는 건 하나는 이제 수압 오퍼레이터 써서 어떤 퓨리파이 그 더블링된 스테이트들에서 이 수압 오퍼레이터들의 익스펙테이션 발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걸 왜 계산을 해야 되지 하면 좀 의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패스 인테그랄로 그려보면 굉장히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되는 거라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논문에서 계산하는 건 이제 랜덤 메저먼트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뭐 랜덤 메저먼트가 아니라 정확히 했다고 그냥 모든 그냥 그 사이즈가 작아서요. 다 했다고 하는데요. 음, 정확히는 이제 뭔가 랜덤 그 로테이셔널 오퍼레이터를 써서 그걸 각각의 어떤 파울리 스핀들을 이제 메저를 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레니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테크닉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게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런 레니 엔트로피를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빠르게 결과만 이제 사실 결과가 여기 설명한 게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 중에서 메인 결과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다시 리캡을 드리자면 이 뮤가 커플링 콘스탄트인데요. 여기선 노테이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마이너나 폴미는 카이로 쓰는데 이 논문은 그냥 사이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이, I. 여기 인터랙션 텀이 이건데 여기 뮤에 따라 이제 뮤가 네거티브이면 트래버서블하고 포지티브이면 논 트래버서블하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expectation이었고, 그게 어떻게 리얼라이즈 되느냐. 자, 이게 mutual information을 계산을 한 건데요. mutual information이 커진다면은, 즉, 뭔가 정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게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일단 요거를 보죠. 어떻게. 검은색과, 검은색과, 보라색을 보면, 검은색은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 타임 시간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증가했다가 다시 돌아가죠. 즉, 네가티브일 때는 어떤 타임 t에서, 사실 요걸 뜻하는데요. 타임 t에서 인포메이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게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고, 보라색을 보면은 간 게 거의 없다. 계속. 그러니까 뮤가 포지티브냐 네가티브에 따라 두 개의 인포메이션이 왼쪽과 오른쪽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어, 그거를 이제 매저를 한 거죠. 그리고 왼쪽은 그냥 일반적인 SYK고, 오른쪽은 그, 아까 보여드린, 머신러닝으로 이제 좀 간략화 시켜서 했을 때, 또, 이게 노란색과 초록색을 보면 이 차이를 보이죠. 네. 여기서도 차이를 보이고, 템퍼레이처에 따라 또 뭐 차이를 보이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요, 뮤가 파지티브냐 네가티브냐에 따라 네가티브면 어떤 정보가 어떤 특정 시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게 보이고 아니면 나 파지티브면 아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놀라운 건데
놀라운 건 아니고 어떤 의미는 당연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가 거의 전달이 안 된다는데 0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0.1 조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시메트리가 중요하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전달은 조금 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의 인터랙션이 좀 키워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달이 되는데 네거티브일 때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특정 시간에 에너지가 인포메이션이 많이 전달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실 여기서 예측한 시간과 정확히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거라서 사실 블랙홀과 굉장히 잘 설명한다. 여기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 딜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저희 중력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0은 아닌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냐하면 중력 입장에서는 이게 0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음, 명확한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음 페이지가 바로 그거일 텐데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뒤에 논문에서,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 논문을 아마 비판을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자, 그럼 SYK도 이런 걸로 하면 했다. 그러면 SYK 모델 말고 다른 모델, 인테그러블 모델, 저희가 보통 아는 여러 가지, 쉽게 생각해서 아이징 모델 같은 거. 그런 아이징 모델은 풀리는 인테그러블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블랙홀에 해당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징 모델로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비슷한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아이징 모델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게 블랙홀 피직스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이 가 있고 아마 최근에 그게 저희가 시스템 사이즈를 키워보면 두 개의 비हे이비어가 정말 달라진다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레니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해서 좀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셨는데,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일단 너무 좋은 그, 발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레나이 엔트로피를 그러면 랜더마이스드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그 블랙홀 거기에서의 레나이 엔트로피를 메저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논문에서는? 정확히는 블랙홀 엔트로피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블랙홀은 잠시만요. 여기 제가 아, 네. 이게 사실 블랙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블랙홀. 네. 고 제가 여기는 이제 밖에 있는 요 P 시스템, T 시스템. 요것의 그 로우 P와 로우 T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관련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블랙홀을 했다고는 보기는 아, 힘들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로우 P와 로우 T가 아마 큐빅 하나짜리일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 사이즈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가는 건데 그렇군요. 어차피 근데 토탈 시스템이 아마 퓨어이기 때문에 그걸 퓨어 스테이트 관계를 잘 이용하면 뭔가 그것과 이 레니 엔트로피 사이 관계는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서 계산한 음, 건 요거 두 개에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만 계산을 할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마 블랙홀 뭔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고 싶으면 아마 요거를 해서 로우 R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로우 R에 이제 요 큐빗이 몇 개이냐에 따라 아마 계산이 좀 더 복잡하게 될 거고 이 논문에서는 그냥 사실 랜덤한 뒤쪽에 서플리멘트를 읽어보니까 랜덤 메저먼트를 안 하고 그냥 다 메저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시스템이 작아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랜덤 메저먼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오늘 네, 발표를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